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 또는 역사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고요. 좌우명은 스스로의 독함에 반하는 한 해를 만들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농어촌 전형, 지속적인 교육봉사, 방송반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오종훈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교육봉사, 방송반 수상 실적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학생이 이제 초등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멘토로 교육봉사를 진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점이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던 방송반 활동도 네. 열심히 했고 영어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했고요. 그리고 학생의 수상 실적을 측면에 보면은 교과 구성 12개, 목련예술제 취우수, 과학 독후감 취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상 실적이 돋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지속적인 교육봉사, 영어 초등교육과를 이제 키워드로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2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나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영어 신문 동아리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어 실력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의 희망학과에 보면은 역사 교육과도 있었는데 우리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사 교육과가 아니라 초등교육과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재원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전형 쪽에 이제 초점을 뒀는데요.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봉사 시간을 키워드로 뒀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 읍단위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읍단위에서 보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전형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희망한다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제 궁금해서 적어봤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시간이 매우 많은 편인데 이를 통해서 또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봉사 시간도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정재원 선생님 80점, 박성준 선생님 70점, 오종훈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8등급, 수학 1.8등급, 영어 1등급, 사회 1.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5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 역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나영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윤리와 사상 1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8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5점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학생은 이제 교과 성적, 수능 모의고사 성적 다 우수한 편인데요. 먼저 교과 성적을 보면요. 1, 2학년 전교과 1.5등급 위치해 있었고 1학년의 전과목 성적은 1.6등급에서 2학년 때 1.4등급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주요 교과 등급에서도 1.5등급으로 상위권이었는데 1학년 1.6등급에서 2학년 1.3등으로 상승 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대를 지망할 때는요, 다른 일반 대학과 다르게 전과목수를 다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1.5등급 정도 위치해 있는 상위권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현재도 뭐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서울교대를 희망하고 했을 때는 교대 중에서 가장 또 선호가 높은 대학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학생부 로드맵 교과 성적을 화면을 통해 설명해 드리면요. 국어 1.5등급 목표 등급입니다. 수학 1.5등급, 영어는 그대로 1등급, 사회 1.3등급에서
현재 정도를 유지하고 나는 조금만 높여서 성적을 받게 되면은 교대 지망 시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고2 때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소탑 인문계열 기준 상위 누적 4.5%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그대로 정시까지 간다고 하면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지원선이 될 수 있고요. 국어 수학 성적 상수 진로 보면 3에서 2등급, 또 국수탐 1.5등급 이내를 목표로 해준다고 하면 좀 더 성적 상승폭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고2 9월 모의고사 때 성적을 보면 인문계열 기준 상위 누적 9%로서 어쨌든 9월보다 10월달 성적이 많이 올라왔고요. 고2 11월달 성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정시까지 교대를 목표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수시에 또 관심을 두고 정시까지 병행하는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 90점, 박성준 선생님 70점, 오종훈 선생님 90점을 주셨습니다. 박성훈 선생님께서 70점 주셨어요. 두 분의 선생님은 90점을 주셨는데 우리 박성훈 선생님은 70점 주셨습니다.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나머지 30점은 3학년 1학기 때 꼭 채우시고요. 네. 예. 일단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교육봉사가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어요. 1학년 때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사를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했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 굉장히 이제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주자 경험도 있고 방송반 활동도 있고 뭐 댄스 경험도 있고 뭐 글짓기 실력도 출중한 것 같고 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학생으로 좀 보이고요. 자, 그 반면에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 자율활동 쪽에서 우리 학생의 어떤 뭔가 좀 구체적이면서도 좀 다재다능한 모습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이제 계속해서 꿈꿔왔던 학생이었는데, 지난 고등학교 생활 2년을 되돌아볼 때, 그 우리 학생이 초등교육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비교과 활동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2년 동안 교육 봉사에 중점을 둬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학년 학생만 했잖아요. 5, 6학년 학생만 했잖아요. 네. 뭐, 애들이 그래도 좀 큰 애들이니까 그래도 좀 수월했나요? 아니면 오히려 말을 더 안 들었나요? 이렇게 할 때? 좀 말이 잘 통하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이 친해지고 나니까 장난 이런 것도 많이 쳐서 분위기를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를 잡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아마 그 봉사활동하면서 굉장히 좀 정말 친동생처럼 좀 아껴가면서 잘 좀 지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또 비교과에 대한 보완점도 말씀해 주세요. 수상 그 파트에서요, 그 수상경을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좀 많이 받는 상이긴 한데, 선행상이나 뭐 봉사상과 같은 인성과 관련된 수상 경력이 좀 없었거든요. 그게 우리 학교가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 그런 상이 없어서 못 받은 건지 뭐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표창장이 조금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특정 뭐 한 가지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두루두루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1학년 때처럼 3학년 때도 좀 남아있는 교내대회에 좀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상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자율활동 쪽에서는 그 학급 임원 경력이 이제 2번 있었어요. 1학년 1학기 때 학급 부실장, 2학년 1학기 때 학급 실장 경력이 있었는데 3학년 때도 이제 학급 임원을 좀 맡아서 우리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그 학급 안에서 그 학습 도우미나 혹은 또래 상담 역할 같은 것도 좀 맡아가지고 좀 자율활동 쪽에 특기사항이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단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자율활동이었는데 단순하게 그 활동만 나열하는 그런 학생부 기재 방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어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교사가 나중에 됐을 때 초등학생들이 그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 폭력이나 그다음에 왕따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학교 그 자체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초등교사 관련시켜가지고 학생부에 그런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교사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쭉 해왔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그 나중에 면접 준비를 평소에 좀 하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그 봉사 시간이 좀 많은 편인데 뭐 양이 많다고 사실 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정성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그 5, 6학년 학생만 그 봉사활동에서 어땠냐고 이제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3학년이었기 때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저학년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단순하게 이제 학습 지도와 같은 교육 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이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고민 상담하는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그 우리 학생이 이제 초등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떤 눈높이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는지가 조금 나타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 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련된 봉사활동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째로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그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거치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가 조금 더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초등교육 관련 NI 신문 활용 교육 활동이나 아니면 앞서 봉사활동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독서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상에 보면은 공통 쪽에 지금 책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3학년 1학기 때는 뭐 교과나 좀 영역별로 좀 일목요연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학생에게 보낼 이메일에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분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정재원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 수시 경쟁력 70, 정시 경쟁력 30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은 뭐 수시와 정시 경쟁력이 뭐 모두 다 높고 두루 갖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시에 초점을 좀 두어 보면요, 내신 성적 아주 준수하고요. 그리고 확고한 진로의 방향성,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적극적인 학교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한 준비가 비교적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소 기복은 있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볼 때 또 고3 기간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그 수준을 보면은 지방교대 정도는 충분히 정시에도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수시가 지금 점점 늘고 있고 정시가 줄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의 활동들을 봤을 때 자소서를 써보는 것이 아주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 좀 더 제가 비중을 높였을 뿐이고 뭐 사실은 뭐 50대 50 해도 뭐 무방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그 농어촌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 대상은 안 되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저 농어촌은 해당이 돼요. 아, 그렇죠. 그 올해 서울교대에서 그 작년에 정시에 뽑았던 그 농어촌 전형을 올해 수시로 옮겼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방금 처음 알았어요. 예. 농어촌 전형 뭐 많지는 않지만 4명을 선발하는데 실제로 농어촌 전형으로 쓰게 될 경우 우리 학생 경쟁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1순위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농어촌 전형 포함이죠. 지역 인재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3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2순위와 3순위는 뭐 조건부 정도로 봐야 되고요. 이유는 이제 일단 학생부의 내용이 비교적 탄탄합니다. 초등교사라는 꿈을 일궈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과 학교생활, 학교 활동이 잘 조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교직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반 활동, 방송반 활동이 왜 교직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발음.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학급 임원과 영자신문을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근을 했더라고요. 건강함과 성실함, 교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보니까 꾸준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교사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자면은 결국 1순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어야 되겠고요. 만약 농어촌 전형, 된다고 그랬죠. 농어촌 전형이 대상자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중 농어촌 전형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 하겠고요. 2순위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대 중에 공주교대나 전주교대가 이제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 두 대학의 교과 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도 내신 성적을 약간 올리거나 현상 유지가 된다면 뭐 교과 전형 경쟁력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정시는 뭐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앞서서 언급해 드렸듯이 굉장히 뭐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영어와 한국사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국어, 수학, 탐구 쪽에 집중을 하셔서 준비하신다면은 뭐 만일에 하나 제가 볼 때는 뭐 수시에서 충분히 교대될 것 같은데 만일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하나 정시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교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다음은 초등교사 또는 역사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재원 선생님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박성준 선생님 부산교대 초등교육과 지역인재 전형, 오종훈 선생님 진주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께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농어촌 전형도 뭐 상관이 없지만 뭐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도 충분히 통과 가능한 그런 수준의 학생입니다. 1단계 2배수 서류를 가지고 뽑고요. 2단계에서는 교과성 1단계 성적 50과 면접 5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 영탐 4개 합 등급합 9이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이유는요. 뭐 일단 서울교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나 여러 활동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학생은 뭐 평균 내신 성적에서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3학년 1학기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더 내신도 좀 올리고 안정적인 점수를 더 확보한다면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부산교대 초등교육과 지역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부산교대 초등교육과 지역인재 전형은요, 그 전형 방법이 1단계 2배수로 서류 100%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60%, 면접이 40%입니다. 참고로 각 단계별 남녀 성비가 적용이 되는데 한쪽 성이 6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제가 이 전형을 추천한 이유는 그 부산교대 그 5가지 인재상 지표가 있는데요. TGOAR, T고이라고 지표가 있는데 우리 학생이 5가지 지표에 전부 다 이제 부합이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인재상에도 이제 부합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내신 관리를 좀 더 잘 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은 충분히 추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 2017학년도 여학생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을 봤더니 최고가 1.03이었고 평균이 1.52, 최저가 2.48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그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하고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데 아무래도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이제 학생들 선발하기 때문에 경남 지역의 합격자가 2017학년도에 104명 중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이제 울산 지역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89명 중에 33명이 이제 경남 지역 합격자였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볼 때도 우리 학생이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시호강이 발표가 될 텐데 요강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 입시 결과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진주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인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학생의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 자격이 되고 또 뽑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은 지금 거의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내용을 보면은 거의 초등교사와 대화할 학생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서울교대도 지원해서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또 진주교대 지원했을 때 또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하길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실적 등이 합격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7 수사교과 수시 때죠. 교과 성적 그 지역 인재 전형의 평균 등급을 보니까 1.6등급 정도 되어서 학생이 그 범주에 있기 때문에 네. 지망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학생부를 교재 위주로 하긴 했는데 제가 서울대 역사교육과도 한번 수시로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수시를 지원할 때 제가 지역균형으로 넣는 게 나을지 아니면 농어촌으로 넣는 게 나을지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답변은 정지현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예, 봤습니다. 봤는데 네. 예. 일단 현재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지규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일단 문과 쪽에서 서울대 지규의 경우에 1.2등급 이내에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제 그 정도 아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대학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규를 쓰기에는 좀 점수가 부족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이나 이제 기회균형으로 이제 써볼 수 있다면은 이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타까운 점 앞서서 이제 우리 오정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역사교사로서의 특징 또는 이제 역사 사학도로서의 특징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서울대는 좀 추천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많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할게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